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하죠. 몸에 좋은 건강식과 요리법을 전수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리사 기자 이기진의 건강밥상. 관광경영학 박사이자 한식, 양식, 중식 조리기능사이기도 한 동아일보 이기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철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떠오르는 음식이 뭐죠? 차가운 걸 아무래도 냉면? 먹게 되죠. 네, 냉면이요. 냉면 네. 너무 좋죠. 시원하고 저도 여름철에는 아주 즐겨 찾고 있는데 벌써부터 침이 넘어갑니다. 네네. 오늘은 요리하는 비법, 요리 이야기보다는 이것만은 알고 먹자. 또 아는 만큼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리하는 이야기보다는 냉면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음식 이야기, 냉면에 대해서 쫙 짚어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여름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 냉면이기 때문에 참 시기적으로 궁금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요. 저도 엊그제 오후 5시경에 이제 대전 수콜에 있는 한 냉면집을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냉면을 먹기 많이 왔더라고요. 그 냉면 그 주재료는 메밀이잖아요. 네. 메밀은 저칼로리, 고혈압 예방, 그리고 또 구수한 면의 맛도 있지만 시원한 육수. 요즘 이제 차가운 거 싫어하는 분을 위해서 온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네요. 간단한 한 끼는 그만이고, 하지만 그 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냉면은 맛도 맛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을까요? 예, 그 냉면의 성분을 이제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1등 공신은 역시 메밀이죠. 한방에서는 이제 금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메밀은 성질이 좀 차고 달고 그리고 독이 없고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제 비위, 습과 열을 없애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신을 맑게 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요. 실제 영양학적으로도 메밀은 다른 탄수화물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장에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에다가 냉면을 싸먹는 게 그렇게 맛있던 거군요. 그런 거예요. 영양학적으로도 참 맞고 냉면 하면 사실 한 2년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먹었던 평양냉면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먼저 이 평양냉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때 이제 박차 6.2 그릇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냉면을 드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냉면집 또 특히 평양냉면집은 엄청 붐볐잖아요. 그랬죠. 네네. 네. 그 냉면하면 흔히 이제 북평양 남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북쪽은 평양냉면이고 남쪽은 진주냉면이라는 얘기죠. 그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고명을 최대한 줄이고요. 북한 평양에서 파는 것은 이제 대동강물과 꿩육수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꿩냉면을 쉽게 구하기 힘들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북한 사람들은 이제 냉면의 길이를 수명이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요. 먹을 때도 오대사라는 뜻에서 끊어먹지 않고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는 왜 냉면집 하면 가위로 주잖아요. 그렇죠. 십자로 해놓고 먹죠. 끊어먹는 식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계속 그냥 안 끊어서 드시는 편이에요? 저는 십자 이상으로 가위질을 해놓고 편하게 해놓고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기름이 일어나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일어나서라도. 반면 진주냉면은 옛날 조선시대에 기생가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네. 드셔보자면 육전이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여기에 이제 지단, 달걀지단, 오이, 실고추 모두 8가지 고명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특징은 평양냉면은 꿩으로 육수를 내고 진주냉면은 멸치나 밴댕이, 새우, 홍합, 황태, 해물 육수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네. 평양냉면이 꿩을 육수로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고
진주 냉면은 원래는 기생가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면서 육전이 올라가는 게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예.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냉면하면 사실 평양냉면뿐 아니라 함흥냉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함흥냉면도 있죠. 예, 사람마다 함흥냉면 취향에 드셔보셨죠? 따라서 예. 그럼요. 약간 좋아하는 냉면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맛있다고 하셔서 먹어보긴 했는데 영 심심하더라고요. 제가 먹기에는. 평양냉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함흥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늘죠. 면발이 굉장히 가늘고 그다음에 네. 평양냉면은 약간 이것보다 두껍고 그다음에 차리원 냉면은 이제 더 두꺼운데요. 네. 먼저 이제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말씀을 드리면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흥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엇갈려요. 그래서 이제 면발이 주성분이 무엇이냐 또 육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 메밀 함량에 따라서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양냉면은 북한에서 유행하는데 메밀과 전분 또는 밀가루가 8대2 정도. 그러니까 메밀이 8, 네. 밀가루나 전분이 2 정도로 배합이 되면 평양냉면이고요. 전분이나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녹말 이 비율이 높아지면 함흥냉면이 되는 겁니다. 네. 면의 두께나 고명도 다르지 않나요? 예, 다르죠. 제가 끝나서만 말씀드렸지만 네. 평양냉면은 면발 두께가 함흥냉면도 두껍고요. 고명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꿩 고기가 조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오이와 동치미, 무 등을 사용하는데 함흥냉면은 이제 그 소고기 양지를 삶은 육수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황태나 가자미, 홍어 이런 생선들이 주로 올라가는 게 이제 함흥냉면이죠. 네. 그리고 평양냉면은 그 맛이 좀 육수가 슴슴한 편인데 네. 함흥냉면은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중국 가끔 갈 때 이제 평양냉면을 먹어보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입맛이 이게 뭐 별로여서 막 이 겨자나 식초 달라서 이렇게 넣었더니 저도요. 예, 북한 종업원이 일반 냉면을 몰라도 내래 그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시오.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는 그 냉면 육수에 아무래도 네.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조 평양냉면은 방송에서 보니까요. 마치 칡냉면을 영상시키는 것처럼 거무튀튀하던데요. 예, 우리 그 남한에서 먹는 것은 그 정도 영상에서 본 것보다 이제 거무튀튀하지는 않은데, 네. 그 원래 면발이 마치 우리 칡냉면 같은 게 검고 붉게 보이잖아요. 네. 그 조리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거기는 간장을 좀 넣고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제 소화가 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소다입니다. 소다. 소다를 넣는군요. 예, 그렇게 네. 조금 넣으면 면발이 좀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 네. 냉면은 보면 꼭 무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무가 좀 많이 올라가죠. 네. 그 원래 메밀은 무와 궁합이 참 잘 맞아요. 흔히 민간요법으로 메밀을 먹고 속이 좀 불편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무즙을 갈아 마시거나 이제 무씨를 갈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밀국수나 이제 묵밥에 물을 갈아주거나 무생채를 얹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만큼 무와 함께 드시면 소화도 돋고 장의 독성을 제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메밀을 드시고 나는데 몸이 차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을 좀 드시거나 좀 이렇게 지양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우리 고장도 냉면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고 특히 2002년도에는 숯골냉면을 대전의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 여름에 참 냉면 또 잘 드시면서 더위 잘 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